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능을 함께하는 샘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심리 감정 관련 지문들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2018학년도 6월, 9월 수능 기출문제 지문들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총 4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설 강의 보시기 전에 문제 꼭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2018년 6월 모의고사 29번 알맞은 낱말 고르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출제되지 않는 유형이지만 현재 알맞은 낱말,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고르라는 문제의 로직과 똑같은 논리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출문제도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몇몇 코치들은 잘못되게 믿습니다. 무엇? Mental Skills Training, MST로 나오죠. 이것이 오직 잘 숙련된 경쟁자들의 수행력만 완벽하게 하는 것을 돕는다고 믿습니다. 여기서는 perfect가 동사로 쓰이면서 완벽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 문장 안에서 제가 여러분께 수능 문장을 읽는 스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렇게 잘못되게 믿고 있다라는 문장.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뒤에 그 믿고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글에 나오는구나 라는 거, 그쵸? 잘못 인식하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라는 말 자체는 뒤에 반대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only 부분 볼게요. 오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수들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즉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읽는 뉘앙스 자체가 뒤에는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과 오직 이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범위의 사람들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연습이 된 학생들은 글을 읽는데 속도가 더 올라가고 이해력이 더 상승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살짝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코치들이죠. 이 코치들은 shy away from, 이것은 피하다입니다. 만약에 단어 뜻을 몰랐더라도 away from이 있으니까 좀 기피한다, 안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피합니다. MST 자체를 뭐라고 주장하면서 피하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엘리트 선수들, 엄청 훌륭한 선수들을 코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MST 자체가 덜 중요하다라고 부인하면서 아니면 합리화하면서 무엇일까요? 그쵸?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엘리트 선수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나는 MST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멘털 스킬이 점점 더 중요해져요. 더 높은 레벨이 될수록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이 될수록 MST가 더 중요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 운동선수가 경쟁력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면, 실력이 향상이 되면 그들은 동질적이게 되어 어느 부분에서 신체적인 능력 부분에서 선수들의 그런 실력이 향상이 되면 신체적인 스킬에서는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다 잘하니까, 그쵸? 사실 높은 경쟁에 있어서 모든 선수들은 그 신체적인 능력이 거의 성공적입니다. 즉 앞에랑 같은 말이죠. 그죠? 신체적 능력이 거의 완성이 된 수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작은 차이, 어떤 요소에 있어서의 어떠한 작은 차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행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의 결과에 있어서 신체적인 능력이 비슷해.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그쵸? mental factor, 심리적인 요인이, 그 작은 심리적인 요인의 차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ental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성공이나 그런 수행력이 더 빠르게 일어난대요. 어디에서? 어리고 발전하는 선수들에 있어서. 그 선수들은 MST를 받았어요. 자, 여기 비교급 나오죠? 누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MST에 노출되지 않은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어리고 지금 발전 단계에 있는 선수들이 MST를 한번 받았어.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선수들은
더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어, 그치? 잘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MST는 도움을 주고 있구나. 우리가 예상한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MST를 도입하는 최적의 시간은 언제냐면 그 운동선수가 처음에 그 스포츠를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부터 MST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MST를 빨리 혹은 늦게 그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빨리 혹은 늦게 도입하는 것은 기반을 둘 수 있습니다. 그 기반은 무엇이냐면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MST를 지금 빨리 도입하느냐 늦게 도입하느냐인데 그 기반을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도입을 해야 그 선수의 잠재력이 발전되는 기반을 빨리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입하는 거 그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헷갈리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짝 집중해야 되는 것은 첫 문장에서 이 두 포인트 잡아서 글의 전개가 어떻게 갈 것인지 예측하는 그런 연습하시는 거 그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2018년 9월 모의고사 32번 빈칸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빈칸 포함된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어떠한 때든 간에 사람은 빈칸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도입 부분에 빈칸이 나왔다는 것은 뒤의 내용에 좀 집중해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빈칸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빈칸 내용 살짝 정리해보면 사람은 빈칸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그런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겠대. What I mean is this. 그리고 빈칸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문장 읽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럴 거야, 우리는. 이거 앞문장에서 이렇게 추상적인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뒤에 내용에 집중해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문장부터 볼게요. 한 사람은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rather than that. 그것보다 이것을 알아차린대요. 그리고 그녀는 감정을 갖고 판단을 내립니다. about what.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사건의 다른 측면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린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읽고 답 찾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 아니니까 해석은 완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의 내가 뭘 더 얻어가야 되지? 조바심 내지 마시고 다음 문장 바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그녀가 배고프면 예를 들어서 쉬운 내용 나와줘야지, 그쵸? 그녀가 만약에 배고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알아차려요? 상점이 식료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배고프면. 그녀의 친구는 무엇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뉴스페이퍼, 신문을 팔고 있다는 것만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쉬웠죠? 어떤 상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배고파. 그러면 음식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신문 팔고 있다는 것만 눈치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녀가 돈이 없어. 그러면 과일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에 화가 날 거야. 한편 그녀의 친구는 뭐에 유혹이 된대요? 과즙이 많은 그런 복숭아에 유혹이 된대. 이 친구는 돈이 많나 봐. 그치?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예시 두 가지 나왔으니까 정리하는 문장 나오겠네. 두 친구들은 똑같은 상점과 그 내용을 같이 경험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점에 대해서. 그치? 같은 상점 갔는데 생각이 달라. 서로 얘는 이 생각, 얘는 저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빈칸에 뭐 들어갈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빈칸을 가질 수 있어. 뭐예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본다.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잖아. 그 내용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답 찾으러 가겠습니다. 1번 볼게요. Desire to make better choices. 더 나은 선택을 하길 갈망한다? 관련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관점을 갖는다? 반대 내용입니다. 어디서 쇼핑할지 개인적인 선호를 갖고 있대요. 말도 안 되죠. 그쵸? 특정한 의견이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특정한 의견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쵸? 전통을 고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아니죠. 연관성 없습니다.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이 너무 아니야.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찝찝한 게 있었을 거야. 이 take라는 단어. 얘가 지금 3점짜리 문제로 만든 건데요. 보세요. 자, take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사의 뜻 많죠? 그쵸? 42개나 되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 되는 뜻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비격식으로 뜻이 있어요. 의견이나 해석 이런 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자, 그러면 의견, 그냥 의견이 아니고 나만의 해석이 들어간 의견이라는 거야. 그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특정한 의견, 특정한 해석을 갖고 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take 단어를 뭐 유치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을 텐데 의견으로 쓰였던 그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을까? 그쵸? 약간 이런 뜻까지 알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평가원들이 이거 모르면 그래도 얘네로 좀 알아맞혀봐. 다른 거 너무 아니잖아 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다른 보기들이 너무 아니라서 얘가 정말 답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얘는 의견 아니면 뭐 해석 뭐 이런 정도로 쓰였겠구나 라고 유추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take가 의견 해석이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원래 알았다면 더 쉽게 풀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을 다 읽고 나서 답이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이런 소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한 가지다 딱 확실하게 못 고른다 이런 거에 막 신경 쓰고 불안해하지 말고 다른 답들이 너무 아니야 그러면 소거하라 했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2018년 9월 모의고사 33번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이러한 빈칸은 돕습니다. 아이들이 새롭고 선호하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을 빈칸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호하는 이야기를 만들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externalization 이 단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유추하는 능력과 어원으로 단어를 외우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단어였는데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세요. 자, 요것은 밖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반대말로는 internalization이 되겠죠. 외제화고요. 얘는 내재화입니다. 예시 하나 들어드리면요. introvert, extrovert가 있습니다. 얘가 out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얘는 그럼 뭐겠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감으로 알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ex가 들어간 단어들은 밖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in이 들어간 요 단어들은 좀 내면에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의 단어들이에요. 그쵸? 이 externalization 이 단어 몰랐더라도 만약에 이 ex의 어감으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것을 밖으로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 거랑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뜻인지 유추 못 해보고 읽는 거랑은 정말 글을 읽는 데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게다가 또 나는 이게 약간 밖으로 꺼내는 거 이런 느낌으로 단어를 읽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쵸? 이거 밖으로 그냥 뭐 내보내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 유추하면서 읽는 거랑 그냥 이거 뭐지? 무슨 단어지? 나 처음부터 모르는 단어 나왔어. 어떡해? 이렇게 하는 친구랑은 정말 글을 읽는 데서 속도나 느낌 차이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전처럼 문제를 풀면서 단어 뜻 유추해내는 그런 연습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원으로서 단어를 좀 접근해서 외우는 그런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같이 하시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석 시작해 볼게요. 외제화는 기초가 됩니다. 많은 서술적 대화가 지어지는 것에 기반이 된대요. 외제화와 서술적 대화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이동 보통 외제화하는 대화 지금 이 단어 섞여서 나와서 그치?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외재화시키는 대화는 무엇을 포함하냐?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 문제가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을 추적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힘을 빼앗았는지, 그 아이가 무엇을 보는 그런 능력을 제한시킴으로써 그 문제가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고 어떻게 힘을 빼앗아갔는지 추적해야 된대요. 새롭게 등장한 집중해야 되는 얘기가 있죠. The problem, 그쵸? 아이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추적해 가야 된대요. 상담하는 사람은 아이가 바뀌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오래된 이야기를 해체시키고 좋아하는 이야기를 재건하면서 바꿔줘야 된대요. 오래된 이야기를 해체시키는다는 것은 the problem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쵸? 그 문제되는 거를 해체시키고 우리가 찾는 preferred story 나왔죠. 얘를 재건해야 된대요. 선호하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첫 번째 단서 나왔네요. 그쵸? 그 문제가 되는 오래된 이야기를 해체시켜 버려야 된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이야기, 여기서 preferred story랑 똑같은 말이겠죠. 이야기를 만들도록 도와주려면 상담사나 아이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영향이 없었던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아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두 번째 단서 나왔습니다. 그쵸? 그 오래된 이야기, the problem을 해체시키고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 시간을 탐색해야 된다.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보면 the problem story,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그쵸? 이 문제되는 이야기를 exception, 예외를 둬야 된다. deconstructing 해야 되고 영향을 주지 않았던 데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문제가 되는 이야기의 예외는 아이들이 preferred story, 선호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 되겠죠? deconstructing 대신에 exception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paraphrasing이 정말 제대로 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은 뭐였냐면요. 이 problem이 old story로 되고 이 old story가 the problem story로 되는 거, 이거 찾아주셔야 되고요. preferred story가 preferred story, new story, preferred story 여러 번 이렇게 쓰인 거 찾으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deconstructing하고 영향을 주지 않았던 시간을 찾는 거, 이것이 합쳐져서 exception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2018년 9월 모의고사 34번 문제입니다. 네, 빈칸 문제니까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지역의 정체성이 묶여있다면 특정한 산업에 지역의 정체성이 묶여있다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애착을 느낍니다. 그 지역의 정의에 대해서, 지역의 정의는 산업에 포함됨으로써 나온 그 지역의 정의에 굉장히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좀 기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place가 있는데 이 place의 identity, 그쵸? 정체성이 어떤 산업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이 산업에 의해서 이렇게 타이된, 묶여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local residents,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favor,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attached라는 단어는 소속된이라는 뜻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뉘앙스를 말하자면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착을 갖고 거기에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산업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 산업에 의해서 생긴 이 정체성을 좋아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 1번, 이 사람들은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잃는 것을 저항한다. 즉, 아이덴티티를 잃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얘가 답이 됩니다. 네, 이 아이덴티티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덴티티 잃는 거 싫어하겠지.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너무 쉽죠? 진짜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래된 연결이 지속되는 것을 멈춘다. 반대말이죠. 산업의 이동을 참고 견뎌낸다? 아니요. 그 산업이 거기 딱 붙어있길 바라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부터 그들 자신을 분리시키고 떨어뜨리려고 한다. 반대말이죠. 산업의 이익을 거절한다. 아니죠. 그 산업이 주고 있는 그 이득을 다 취하려고 그들의 아이덴티티까지 그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쉬웠던 문제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볼게요. 어떠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들의 풍경을 이해하려고 창조해낸 그런 이야기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시장성이 있는 주체다 라고 보이고 거주자들의 수입의 원천으로 보입니다. 풍경이라고 나온 거를 그냥 풍경 그 자체로 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는 시장성 있는 주체 또는 수입의 원천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관광지 경주 생각해보면 경주에 많은 문화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시장적인 주체성을 만들어내고 수입의 원천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시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강한 장소의 정체성이 있는 그 지역은 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마케팅. 여행객들에게 마케팅하는 그런 이점이 있대요. 시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상대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구획하고 시장화하기 쉽습니다. 그치? 그럼 문화재나 뭐 이런 거를 상업적으로 만들기 너무 쉽다 이거야. 하지만 그러한 장소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빈칸 문제가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아이덴티티를 너무나 좋아해. 그 장소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의 다른 멤버들한테는 강한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 화가 날 것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의 invasion, 침입, 그치?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온다면 엄청 화가 날 거야. 그 아웃사이더들은 누구예요? 그 지역민들이 믿기에 그들과는 다르고 그들의 공통의 정체성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아웃사이더들의 침입은 정말 싫어하고 분개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읽어봤지만 빈칸 포함된 문장만 읽고 바로 풀 수 있던 문제였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4문제 봤는데요. 4문제 중에서도 글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단어의 뜻을 유추해내는 것과 어원을 통해서 단어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중요한 2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렸으니까요. 그 점 계속 생각하시면서 정독 1번, 속독 2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능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세요. 안녕!